자, 이제 탄력성과 관련해서 마지막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보면은 탄력성의 개념은 뭐고요? 수량 변화의 크기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고요. 종류에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곁다리로 한다 생각하시고요.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을 씌웁니다. 이거는 같은 재화입니다. 근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지 않는 이유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 재화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씌우지 않는 겁니다. 양수면 소득에서는 정상재, 관련재 가격에서는 대체재가 되고요. 그다음에 반대 음수면 소득에서는 열등재, 교차 탄력성에서는 보완재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론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가격 탄력성이에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에서는 이론으로 더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럼 이론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지금 두 가지를 한 겁니다. 하나는 탄력성과 그래프라는 주제를 했어요. 그 그래프가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른데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 되고요. 탄력적일수록 완만한데 완전 탄력적이면 수평이죠. 수평일 때는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 가격의 변함이 없고요. 수직이면은 다른 하나가 아무리 변해도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변하고요. 비가 더 됐죠? 수량은 덜 변하는 겁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파르다 그랬으니까 가파른 게 수량 변화가 적다는 얘기죠. 대신 가격 변화는 크다는 얘기예요. 비가 덥니다. 다음에 이제 탄력성과 판매 수입에서는 탄력적일 때 수탄이 1보다 클 때는 가격을 낮추는 전략, 박리담입니다.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 탄력성이 1보다 클 때는요. 가격을 낮춤으로써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판매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에요. 크기 결정 요인. 자, 여기서 이제 수요의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 있고요. 공급의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이 있어요. 항목은 이게 더 많은데 주의할 건 여기에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수요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에서는 일단 대체재가 많으냐 적으냐. 대체재가 많을수록 어떤 재화가 있으면 이 재화 가격이 올라가면 이 재화 수요량을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재화 수량을 못 줄이면은 비탄력적인 거고요. 이 재화 수량을 줄일 수 있다면, 많이 줄일 수 있다면 탄력적이잖아요. 근데 이 재화 주변에 대체할 만한 게 많으면은 이 재화의 수량을 줄이기가 쉽죠. 대체할 만한 게 많으면은 이 재화 수량을 줄이기가 쉽잖아요. 이 재화의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 뭐야? 탄력적이다. 근데 주변에 다른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도 그거 사야 되죠. 그럼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빈집들이 많아요. 빈집들이 많으면은 요거 대체할 만한 게 많죠. 그러면 탄력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대체할 만한 게 있느냐 없느냐. 대체하는 게 많으면은 탄력성은 커지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 고려하는 기간. 앞으로 6개월 동안 변하는 수량, 앞으로 1년 동안 변하는 수량. 기간이 길면 길수록 수량 변화가 크죠. 다음에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거는 그냥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세요.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재화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은 내 예산에서 큰 금액이 지출이 돼야 되니까 그런 재화는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수량을 크게 줄여야 돼요. 안 그러면 지출이 커져 버리니까. 그다음에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가격 수준이 높을수록 이 지금 이런 한자를 쓰는 의도가 뭐겠어요? 많을수록, 길수록, 클수록, 높을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을 세분할수록이요. 시장을 세분한다는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눈 대체재가 많아진다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주거용 부동산하고 상공업용 부동산을 나누면 주거용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경우에 따라 뭐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까지도 대체할 만한 것들이 많죠. 그러면은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시장이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더 탄력적이고 상공업용 부동산은 그렇게까지 세분되어 있지는 않아서 비탄력적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체재가
많은 것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대체제가 많은 거는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치제일수록이에요. 사치제일수록 이거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죠. 물론 사람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할 수 있겠지만 굶어도 걸 거는 걸고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체로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건단 얘기하니까 제가 시골에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이제 서울에 처음 이제 대학을 왔는데 이게 이제 적응이 잘 안 되죠. 이제 서울 이제 더군다나 미대 애들, 음대 애들, 예체능계 애들 전부 다 화려하잖아요. 막 이렇게 치렁치렁 걸고 다니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대학 다닐 당시에 막 한쪽에서는 시위하고 막 체류탄 가스 맞고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다니고 구두 신고 빼딱구두 신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니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여자를 만날 기회도 많았는데 이게 그런 거를 잘 못하니까 이 만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중3 때 영어 암송 대회를 갔는데 굉장히 예쁜 여학생이 왔어요. 그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지금 그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근데 맞다, 꺼야 된다 저거.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혹시나 이런 얘기 할까봐 이제 와이프가 이제 1, 2월, 3, 4일 듣잖아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도 충분해. 3, 4월 것만 들어도 3, 4월 것만 들어도 더 이상 안 들어도 그것만으로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 더 이상 안 들어도 돼. 이렇게 미리 약을 뿌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약 중3 때였거든요. 중3 가을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시험을 앞두고 이제 이 영어 암송 대회를 앞두고 이 영어 웅변을 이제 원고를 외워야 되는 그 중요한 그 짧은 시간에 그 여학생 뒤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랬는데 아무튼 결과가 제가 이제 장려상을 받았고 걔가 장려상인가 우수상 받았어요. 걔가 그 여학생이. 근데 이제 컨택을 하려면은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구미 여중 학생인데 저는 경북 영주고 이제 경북 도에 이제 모여서 이렇게 도에 이제 남학생 여학생 보냈는데 졸업하기 전에 이제 편지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계속 컨택이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고등학교 가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근데 기어이 용기가 없어서 그걸 편지를 못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용감한 자만이 이제 미인을 얻을 수 있다고. 근데 기회는 한 번 더 오더라고. 대학교를 갔는데 우리 과에 구미에서 온 녀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의 미모에 영어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구미라는 동네가 꽤 크긴 하지만 분명히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혹시 너 왕보영이라는 애 아니야? 이름도 아직 기억하고 있어요. 왕보영이라는 애 알고 어제 만났다는 거예요. 걔 구미여중 나온 애 맞냐니까 맞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이거 방송 타는데 혹시 이러면 안 되는데 왕 XX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알려줄까? 내가 그 2차 저차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전화번호 알려줄 테니까 만나보라는 거예요. 어느 학교 왔냐니까 이대 봤대. 이대. 역시 나 공부 좀 한 거죠. 그래서 그래 무슨 과 왔냐니까 뜻밖의 미대를 왔다는 거예요. 그 전혀 뜻밖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혹시 걔 이러고 다니지 않냐 했더니 이러고 다니는데 그래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애가 그때 용기가 있었으면은 어떻게 했을 텐데 영 그런 재주가 없어서 그냥 그냥 추억 속으로만 그냥 걔는 기억도 못 하겠지만 내가 걔가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 걔가 이런 애가 있었다고. 아무튼 이 치렁치렁 거는 거 하니까 이게 사치제 하니까 치렁치렁 거는 게 나와요. 이건 굉장히 탄력적인 저한데 말이에요. 자, 아무튼 요런 거 하고요. 신수탄 준공탄이에요. 신수탄 준공탄. 이거는 신규 주택은 수요가 더 탄력적이고요. 중고 주택은 공급이 더 탄력적입니다. 신규 주택은 공급이 굉장히 비탄력적이에요. 새로 만들어서 내놔야 되니까. 그죠? 근데 중고 주택은 전화 한 통하면 내놓을 수 있죠.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어렵지는 않죠. 이게 다 대부분 많을수록 길수록 클수록 높을수록 세분할수록 이렇게.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고려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성이 커져요.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수량이라는 이게 탄력성이라는 게 수량 변화는 거니까 시장에 얼마만큼 많은 수량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탄력성이 커지겠죠. 탄력성이 커지고요.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면 그만큼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 없다. 용도 바꿔서 할 수 있잖아요. 탄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생산 소요 기간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이요.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은 탄력성이 작아져요. 비탄력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생산하는데 한 달 걸리는 거하고 생산하는데 2달 걸리는 거하고요. 생산하는데 한 달 걸리면 1년에 12개 만들죠. 근데 생산하는데 2달 걸리면은 1년에 6개밖에 못 만들어요. 생산하는데 석 달 걸리면은 1년에 4개밖에 못 만들죠. 그 뜻이에요.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길어질수록은 탄력성이 작아지는 거고요. 또 자, 시장에 물량을 이제 내놔야 되는데 공급자들이 많이 내놓을 수 있느냐 적게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시장에 물량을 내놓기 위해서는 자재를 이용해서 생산할 거 아니에요. 자재를 이용해서 생산해 놓을 건데 이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자재에 납품하는 가게에 계속 주문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 보세요. 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많이 만들어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할수록 비탄력적인 탄력성은 작아지는 거예요. 많이 못 내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러면 사실 이거는 이해만 하면은 이건 어떤 형태로 나오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또 뭐 법적 제한이 많을수록 이때는 이제 비탄력적이죠. 제한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량 변화를 크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은 이제 이론적인 거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탄력성 할만하죠. 계산만 안 하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계산만 아닌 거는 탄력성이 이론적. 그러니까 앞에 있던 수요 변화, 공급 변화, 균형의 결정과 이동, 탄력성까지는 요거는 할만한 거예요. 그러면 3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4문제 중에 3문제. 이제 나머지 하나는 계산 문제인데 계산 문제는 아까 했던 균형 가격 이동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계산, 아까 간단한 탄력성도 간단한 계산이 있었죠. 몇 퍼센트분의 몇 퍼센트 이런 것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조금 더 한다면은 이제 수량 변화, 전체 변화율이라는 거, 수량 변화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좀 더 다룰 수 있으니까 그때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늘 문제 8번 문제 있죠. 오늘 문제 8번 문제가 그 2번, 3번, 4번, 2, 3, 4, 5번 지문이 방금 한 내용이에요. 2, 3, 4, 5번 지문이. 이번에 가격, 2번 보세요. 8번에 2번부터 보세요.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 대체재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대체재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3번은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그 다음에 4번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그 다음에 5번은 세분할수록 돼 있죠. 근데 자, 이제 1번은 개념으로 파악해야 돼, 개념으로. 자, 1번은 개념을 직접 묻지는 않지만 개념으로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부동산 수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용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거는 그 수량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량 변화를 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개념만 알면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됐죠? 자, 됐고요. 자, 이제 시장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요약집은 경기 변동이 먼저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늘 이제 시장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58쪽 일단 그 6장은 남겨놓고요. 시장론의 제1장 58쪽부터 요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58쪽과 59쪽은 이건 뭐 별로 중요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요거는 그렇게 직접 묻지는 않고요. 참고로 알아두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되 완전 경쟁 시장은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다. 그렇지 않은 시장이다. 그렇지 않은 시장이고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다.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공급 곡선 그리죠. 이거는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일종의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수요 공급 모형이라고 그래요. 수요 공급 모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현실은 이렇게 단순한 건 아니거든요. 현실에서는 공급이 증가한다. 정말로 공급이 바로 이렇게 증가할 수 있을까요? 말처럼? 말처럼 바로 공급이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모형 가지고 실험하는 것처럼 이게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또는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수요 공급 모형이라 하고 요거는 뭐를 전제로 한 것이다?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해도요. 불완전 시장을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 시장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 그래요. 유용. 쓸모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자동차 충돌 실험을 할 때 산 사람을 집어넣어서 충돌시켜서 죽으면 꺼내고 죽으면 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마네킹을 집어넣어서 충돌 실험실에서 그 충격을 봐서 이제 뭐 머리가 깨진다, 허리가 부러진다 이런 거를 사람한테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얘를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근데 혹시 이제 지문에 따라서 이게 용이하다 이러면은 안 돼요. 쉬운 거는 아니에요. 쓸모는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제로 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일단 지나가시고요. 넘어가십시오. 그리고 불완전 시장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불완전 시장은 독점도 있고 과점도 있고 독점적 경쟁도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건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가격을 담합을 하거나 지멋대로 정하죠. 독점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돼서 뒤에 가면 이제 시장 실패에서 이런 불완전 시장이 시장 실패 원인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규제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바로 넘어가시면은 2장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죠. 60쪽에 61쪽에 60쪽 61쪽 중에서 중요한 건 4번입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 지금 여기에요. 몇 개 안 돼 있고 분량이 얼마 안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4번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라도 여기서 조금 내가 몇 개 틀린다 싶으면은 기본서를 찾아서라도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좀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 시장 특성하고요. 곁다리로 보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에요. 이거는 많이 나와요. 이거는 많이 나옵니다. 여기 거의 한 문제 나오거든요. 거의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분량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수업할 때 과장국수 비비자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과장국수 비비자. 제가 이 여자를 어떻게 사귀는지를 잘 몰라서 우리 애도 혹시나 그럴까 싶어서 걱정이에요. 좀 이렇게 좀 사람을 좀 이렇게 사귀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그런데 너무 숙맥같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사귀면은 진도를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도를 나갈 줄은 모르는 손 잡아도 돼? 이렇게 하고 점점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가르쳐요? 그러게요, 제가. 아무튼 그거 가르치려고 한번 어디 TV 프로그램에 좋은 게 나왔어요. 그걸 제가 탁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나중에 우리 애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방법이 이렇게 벤치가 있으면 이렇게 벤치를 일부러 지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치자마자 우리 여기 앉아가자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손잡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럼 문제가 그러게요. 이게 글로 배우면 이게 무슨 한 큰술 해가지고 남편 잡고 하는 그런 광고도 있죠. 한 큰술이
국자 무슨 한 큰술 이렇게 요리를 글로 배웠어요. 이렇게. 예, 요리를 글로 배우면 한 큰술 하면은 그게 한 큰술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게. 예.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레시피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적당량이에요. 예, 정말 그거는 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적당량. 예, 아무튼 우리 애가 그걸 잘해야 되는데 과장국수 비비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국수예요. 과는 과다한 법적 제한이고요. 과다한 법적 제한. 자, 법적 제한이 조금 전에도 나왔어요. 법적 제한이 많아요. 다른 재화에 비해서. 다른 재화에 비해서 많은 거는 이 뭐로 가는 거예요? 비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비탄력적인 건 수량 변화를 크게 할 수 있다 없다. 예, 수량 변화를 크게 못한다는 얘기죠. 예, 수급 조절 곤란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 법적 제한이 많으면은 이 수급이 뭘 줄인 말이에요? 수요 공급 줄인 말이죠. 특히 뭐가 어려워요? 공급 조절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격 왜곡 현상은 단기적 현상이다, 장기적 현상이다. 단기적인, 장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은 해소가 됩니다. 다음에 이 장은 장기성이죠. 매매 기간이 길다는 얘기죠. 매매 기간이 길면 그 환금성이 떨어지죠.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다음에 국지성은 어디서의 단골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부동성에서의 단골 손님이죠. 그래서 지역마다 가격이 같다 다르다. 지역마다 가격이 다르다. 이런 지역별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위 시장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세분화가 하위 시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음에 BBB 하죠.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상품의 비표준화성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는 공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시장은 비조직적이죠. 그래서 BBB, 특히 비공개 이거는 정보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체로 개별성과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유용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금을 얼마나 대출을 받기 쉽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고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고가성 때문에 대출을 받기 쉽냐 어렵냐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부동산 시장 특성이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요거는 자고가 정량 그랬죠. 자고가 정량. 자,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에요. 이쪽에서 많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자원 배분 기능이죠. 권은 교환 기능이고요. 가격 창조 기능이죠. 자, 이 중에서 특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자원 배분 기능과 가격 창조 기능이죠.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자원을 배분한다?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이 시장이, 현실의 시장이 완벽하게 완전 경쟁 시장처럼 효율적이나 하진 않죠. 어느 정도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의 시장이기 때문에 불안전 시장이긴 해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기는 해도 그 부동산 자원을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효율적입니다. 완벽하진 못해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자원 배분하죠.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자원 배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시장이 배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원이라는 게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시장에서 배분하는데 결국은 그게 다 수요자, 공급자들이 행동하는 과정에서 배분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된다고요? 그 가격을 보고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보고 수요 공급자들이 행동을 해요. 어느 쪽으로 먼저 자원이 배분돼요?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는 쪽으로. 그 자원이라는 거는 그래요. 자원은 더 높은 몸값을 쳐주는 쪽으로 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원이 뭐가 있나요? 없나요? 오,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저는 몸뚱아리 이럴 줄 알았는데. 인적 자원. 예, 그게 생산성이에요. 지식이 결합된 인적 자원은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더 임금을 높게 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 자신의 몸값을
높게 쳐주는 쪽으로 먼저 가는 거고요. 지금 조선이 형편없죠. 조선 뭐 구조조정 한 해 만에 하잖아요. 철강을 만들면은 조선 쪽으로 갈 거야. 이게 조선 쪽으로 잘 안 가고요. 거기는 가봤자 별로 지불할 돈이 없어요. 그쪽으로 가봐야 외상대금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동차가 막 장사 잘 된다면 철강 회사에서 포철에서 만든 이 철강이 어느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분 되는 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쪽으로 먼저 가는 거죠. 그쪽은 납품을 해도 대금이 바로바로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물적 자원이든 인적 자원이든 더 높게 쳐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높은 쪽으로 하는 게 다 자원이 효율적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더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고요. 맞잖아요. 그게 다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수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격 창조 기능은 이게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고요. 이 협상 가격이요. 이거는 좀 부동산 시장에서만 독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시장의 공통 기능. 얘는 부동산 시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이 뭔가 하면은, 자, 이게 매수인은 처음에는 싸게 사려고 하지만 임자 못 만나면은 제한하는 가격을 자꾸 높여야 돼요. 매수인의 상한님, 매수인의. 이거보다는 높게 주진 않겠다라는 거고요. 매도인은 처음에는 비싸게 받으려고 하겠지만 임자 못 만나면 낮춰야 돼요. 매도인의 하한 곡선에. 이거보다는 낮게는 못 받겠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안 맞기 때문에. 근데 이 영역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 영역에서 협상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면은, 자, 요거는 매수인은 최고 이만큼까지 지불하겠다 했는데 그거보다는 낮게 지불하게 되는 거고, 매도인은 최소 이거보다는 낮게는 안 받겠다 했는데 그거보다는 높게 받으니까 거래가 충분히 협상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이루어진 협상 가격은 이게 이제 하나의 정보가 돼서요. 정보 제공. 이 정보 제공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가격 정보예요. 이러한 정보는 다음에 다른 협상자들한테 하나의 정보가 되고, 다음에 다른 협상자들은 그걸 보고 또 협상을 하게 되고, 기존의 가격은 없어지고 새로운 가격 만들어지고, 이게 가격 창조. 기존의 가격이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됐나요? 가격 창조 기능이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 그 다음에 양과 질을 조절한다. 자, 이렇게요. 자고가 정량입니다. 자,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 하면 뭐예요? 과장국수 비비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 자고가 정량.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주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여기서는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이 개념, 시장의 효율성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의 분류가 뭐예요? 약성, 준강성, 강성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초과윤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할당적 효율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할당적 효율성. 거기까지입니다. 자, 일단 그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요거는 무슨 시장을 전제로 해서 나온 이론이라고요? 주식시장. 주식시장을 전제로 해서 나온 이론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상품 간 대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상품 간 대체. 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과일 같은, 제가 좋아하는 사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과수원에서 나와도요, 이게 품질이 다르고요, 사이즈가 다르고 달라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A라는 사람이 팔려고 하고 B라는 사람이 팔려고 하면은 같은 삼성전자 주식이죠. C라는 사람이 사려는 삼성전자 주식이나 D라는 사람이 사려는 것 같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 집안은 동질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체는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완전한 대체가 되죠. 똑같은 주식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같은 과수원에서 나와도요, 과수원의 그 과일의 맛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이게 이건 맛있는 거, 맛없는 거 이게 구별이 돼요. 좀 눈으로 봐도. 예, 부산은 다른 품종이 많은 건 잘 모르는데 부산은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저는 맛있는 걸 먼저 먹고 나중에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맛없는 거 하면 이제 나중에 맛없는 거 먹죠. 예, 제가 먼저 맛있는 거 먹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 사과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밑에 약간 더 뾰족하고요, 위가 약간 좀 더 넓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사과 있으면은 이 맛이 달라요. 이 부위별로. 소고기 이런 것처럼 이게
예, 이게 부위별로 맛이 달라요. 몰랐죠, 지금까지.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 모르셨죠? 여러분들 보통 사과 깎을 때 이렇게 쪼개서 드시죠? 이렇게 세로로. 예, 저는 이렇게 먹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반으로 잘라요. 그러면 이렇게 반으로 자르기가 좀 이렇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세로로 자르면 이렇게 이제 이런 쪽이 나누어지겠죠. 이렇게 쪽이 나누어지면 위 좀 더 넓은 쪽이 위에요. 아래가 이렇게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 더 잘라가지고 여기를 제가 먹어요. 여기에 더 맛있어요. 아래 부분이 더 맛있어요. 아래 부분이. 못 믿겠으면 한 번 해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반 이렇게 해서 요 한 입 먹고 여기 한 입 먹어보세요. 당도가 확 차이 나요. 당도가 확 구별이 돼요. 배도 그래요. 배도. 네, 사과도 그렇고 배도 그래요. 아래가 더 맛있어요. 네, 그리고 딸기는 이렇게 여기 요거 있죠. 요거 꽃받침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있죠. 떨어져 있는 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거 먹을 때 다른 사람 말 안 하죠. 먹기도 좋잖아요, 이게. 먹기도 좋은 고기에 달기도 더 달아요. 예. 과일을 좋아하니까 달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다르다고, 이게. 상품간 대체가 안 된다고. 주식은 상품간 대체가 된다고. 이게 주식시장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효율적 시장에서는 이게 정보의 효율성이에요. 이 효율성이. 정보의 효율성이어서 정보의 효율성.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 뭐고요? 정보가 즉각 반영되면 효율적이고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 이거예요. 그럼 정보가 어디에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주식시장 주가에 반영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반영되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효율성의 정도가 다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정도면 효율성이 좀 약하고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 그래요. 이거는 뭐만 반영되어 있다고요? 과거 정보가 반영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으면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서 준강성 효율적 시장 해요. 이거는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죠. 근데 강성 효율적 시장은 미공표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어요. 아직 발표하지 않은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여요.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주가에 발표하지 않은 정보가 반영되어 있나요? 안 돼 있죠. 얼마 전에 한진해운의 최은영 회장인가? 미리 주식 팔았다 그랬죠. 예, 그게 아직 주가에 반영 안 돼 있는 상태죠. 지금 자기네 회사가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는데, 그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미리 내부 정보 이용해서 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 해이죠,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자기가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그 회사에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그렇게 팔고 나간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는 선장이 다른 그 선장하고 똑같은 거죠. 피하라는 말도 안 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러고 지 혼자 나왔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정보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런 짓을 못 해요. 이미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이 있을 수가 없고, 현실은 이런 정도만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 한다 그랬죠. 초과이윤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이제 묻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해서 뭐를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다 우수한 정보라는 게 뭐예요? 시장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 이런 시장은 시장이 약성효율적이라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장에서는 현재 공표 정보나 미공표 정보를 가져가면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정보, 아까 내부 정보, 이런 정보 가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런 시장에서는 이미 모든 정보가 반영이 되어 있어서 보다 우수한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보다 우수한 정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자, 이게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가 이게 효율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개인이 초과이윤을 얻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개인이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시장이 그런 정보를 반영 못한다는 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에 뭔가가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기 때문에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없다는 것은 시장이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효율적이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어딘가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어요. 물론 얘는 현재공표 반영 못하고 미공표 정보도 반영 못하니까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죠. 여기는 미공표 정보를 반영 못하니까 비효율적인 구석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보다 우수한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보 비용이라는 게 발생해요. 정보 비용. 공짜로는 못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초과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만한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면 또는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그게 현실적으로 금전적으로 지불하는 비용뿐만이 아니라 시간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 따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초과이윤의 크기와 그 정보 비용, 기회비용의 크기가 같다면 실질적으로는 초과이윤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여도 사실상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의 효율성을, 이럴 때의 효율성을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할당적 효율성.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요게 조건이 달성만 된다면 뭐는 이루어질 수 있다. 할당적 효율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돈 버는 거예요? 아니죠. 어떤 사람은 더 벌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덜 벌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돈을 더 벌어 보여요?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더 벌어 보여요. 제가 더 벌어 보일 뿐이고, 저는 정말로 보일 뿐이고, 더 버는 건 아니고, 설령 제가 더 번다 할지라도, 제가 예전에 그토록 공부 많이 했고요. 막 애도 많이 쓰고, 지금 막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이제 애를 더 쓴다는 거죠. 그런 애를 더 쓰고 예전에 투자했던 그런 시간들, 그런 것에 대한 대가가 지금 딱 그만큼만 나오고 있다면,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아니고, 그러면은 더 많은 게 아니고 딱 그만큼이라면은 제가 결코 초과이윤을 얻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거 10년 전에 머리 이철 헤어컷 했다 그랬죠. 지난번에 말씀 안 드렸나요? 10년 전에 15,000원 주고 했어요. 지금은 뭐 하든 안 하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뭐 내버려 두는데, 10년 전에 15,000원이면 굉장히 비싸요. 10년 전에 15,000원. 근데 그것도 지방이었어요, 지방. 우리 애를 처갓집에 맡겨놨으니까 매주 거기 내려가니까 주말에 내려가면 거기서 했는데, 실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이 벌잖아요. 그거는 초과이윤이 있어 보이잖아요. 저 사람 돈 많이 버네. 근데요, 그 남자 미용사인데, 저는 졸고 싶은데 말을 자꾸 걸어요. 이렇게 막 말 걸고 이렇게. 근데 그 졸지 안 하게 하려는지 하여튼 그 말을 자꾸 걸어. 근데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왔대요. 미용기술 배우려고. 도쿄 유학 갈 계획이래요. 6개월 뒤에. 자,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더 버는 게 초과이윤이냐, 그 애쓰는 데 대한 대가이냐? 애쓰는 데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간다면 이 초과이윤이 아니라는 거죠. 자, 누구는 공인중개사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초과이윤이냐? 나 애써 공부해가지고 몇 년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이 초과이윤이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누구는 더 벌고 덜 벌고 해서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여도 사실상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주식 투자에서 누구는 뭐 11% 벌고, 또 부동산 투자에서 누구는 6% 벌고, 누구는 예금해가지고 2%밖에 못 벌고. 자, 이러면 이 사람 더 벌어 보이죠? 근데 위험을 9%라고 치고 얘가 위험을 4%, 얘는 위험이 없다고 치자면 위험을 감안하면 다 몇 프로? 위험을 감안하면 다 2%죠. 이렇다면은 이 사람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 사람은 위험을 부담하는 데 대한 대가를 가져갔을 뿐이지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 가져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현실 아까 불안정 경쟁했죠. 불안정 경쟁, 독점 시장 과정. 얘네들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랬죠. 독점 이윤 뭐 이렇게 초과이윤 얻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멋대로 가격 저항하고. 근데 독점 기업들도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점 기업이 어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면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려고 하죠. 그러면요. 로비 들어갑니다. 허가 못 해주게. 로비 들어가고 또 덤핑합니다. 덤핑한다는 얘기는 손해보면서까지 가격을 낮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그 비용하고 초과 이윤의 크기가 같다면 설령 독점 시장일지라도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이론이 바로 이 할당적 효율성 개념이에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걸 추측하게 해주는 거죠. 현실의 시장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 보여도 요것만 달성이 된다면 뭐가 달성될 수 있다? 할당적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론은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할당 효율적이라면 자기가 애쓴 만큼만 가져가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투기라는 게 있을 일이 없는 거죠. 애쓴 만큼만 가져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투기가 존재한다거나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다. 이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지금 이런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처음서부터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죠. 이걸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서부터 초과이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 상상의 시장,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도 처음서부터 초과이윤이 없어요. 그거는 뭐 모든 정보가 다 공개돼 있고 공유하고 하니까. 그럼 완전 경쟁 시장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돼요. 이게 포함 관계가 이렇다고요. 이게 이제 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은 맞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 말은 틀리고, 그죠? 강성 효율적 시장이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은 맞고,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 말 틀리고. 예,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 관계니까 여중생이면 여학생이고 여학생이면 여자죠. 여중생이면 여자 맞죠? 그럼 여자면 여중생이에요? 아니죠. 여학생이면 여자죠. 여자면 여학생이요? 그렇게 완강하리 그런 포함 관계가 있다고요. 됐어요? 네, 요게 이제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보실 때는 그 62쪽에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 그 약성, 중강성, 강성 어느 정도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지 이런 거 좀 파악하시고요. 그 용어 중에 그 약성 효율적 시장의 동그라미 2번에 기술적 분석이라는 용어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뭔 뜻인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괄호 2번에서는 동그라미 2번에 기본적 분석 개념 함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할당 효율적 시장에 가서는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그 동그라미 4번, 5번에 나오고 있죠.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5번에 있어요. 투기가 발생한다거나 초과이윤이 가능한 것은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근데 4번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고, 자, 요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시라고요. 됐죠? 그리고 2번, 3번 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완전 경쟁 시장이면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되는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면 완전 경쟁 시장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불안전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제 그 가로 3번의 정보 가치 계산은 중요도가 낮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저는 별로 설명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 번 정도나 뭐 풀 정도의 중요도입니다. 되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 문제는 여러분이 좀 해설 보고 좀 풀어보십시오. 시장론 문제는 그렇게 좀 풀어보시고요.
다음 주는 그 앞에 남겨놨던 경기 변동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S였습니다. 감사합니다.